그래서 부착 응력에 대한 이 부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경이 큰 철근일수록 최대 국부 부착 응력은 국부적으로 활동이 되거나 쪼개미 발생될 정도로 클 수도 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문구로 기대해도 되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했던 여기에서 그냥 나오잖아. 그치? 부착 응력은 철근의 지름이 커지면 비례하니까 커지겠지. 너무 커지면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 부착이 깨지면서 파괴될 거 아니야. 그러한 내용들을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지만 이렇게 글로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을 지그시 감고 저 안에 이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이 안에 철근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는 눈을 지그시 감고 눈에 콘크리트를 없애고 철근만 생각해보고 이번에는 그 안에 있는 철근이 비었다라고 생각하고 콘크리트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지? 그러면 철근에 작용하는 힘은 이쪽에 인장력이 작용하게 되면 이 쐐기 작용에 의해서 요 쐐기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고 여기에 부착 응력, 요 표면을 따라서 부착 응력이 작용하게 되고 요와의 쐐기 작용의 합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수직력이 작용을 하게 될 거라고. 그지? 그 다음에 콘크리트에는 이 안에 철근이 없다면 이 철근이 작용하는 힘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사 응력이 콘크리트에 당연히 작용을 하게 될 거고 머릿속에서 금방 상상을 해보면 금방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응력 분포를 보게 되면 철근에 있는 주변을 따라서 이런 방사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콘크리트의 표면과 가장 짧은 쪽에서 방사 응력이 계속 커지면 이렇게 잠재적인 균열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쪼개미 균열이 이게 부착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요 옆에 있는 피복, 아래에 있는 피복 중에서 가장 짧은 곳으로 가장 최소값이 되는 곳으로 잠재적인 쪼갠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부착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거,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 부착이 파괴되는 게 뭐랄까? 그냥 아까 내가 표현을 잘 했나 모르겠네. 그 비비빅 생각하면 돼. 표현이 끝나가지고 쭉 빠지는 그렇게 해서 풀아웃으로 쑥 부착이 파괴되는 거잖아. 어쨌거나 붙어있는 부분이 깨져가지고, 그렇지? 그러면 부착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었길래, 즉 철근과 콘크리트 간에 부착이 파괴가 되고 철근 주변에 콘크리트의 종방향 쪼개미 일어나고 철근의 이 이용돌기의 전면부에 요 콘크리트가 여기가 이렇게 뭉개질 수가 있잖아. 땡기니까, 그지? 또 이용돌기 사이에 원통형 쐐기 콘크리트의 전단 파괴라는 이건 말이 이렇게 복잡하지. 얘가 뭐야? 얘가 비비빅 파괴지. 이용돌기 사이에 쐐기가 그냥 이렇게 쭉 하나의 홈통처럼 쑥 빠져내려가는 이러한 부착 파괴 메커니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레리어한 그 방사 성분의 힘은 철근을 둘러싼 콘크리트의 이 원주 방향으로 작용하는 인장 응력의 합이 작용해서 이 힘으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가장 약한 면 또는 가장 피복이 짧은 면 쪽으로 쪼개미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부착 파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파괴가 있는데요. 이 쪼개미 이 안에다가 철근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한 것처럼 인장 철근이 여기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 쭉 인장력이 작용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사 그 응력이 발생을 하면서 이쪽 피복이 제일 낮겠는지 이쪽 방향으로 쪼갠 파괴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쪼갠 균열이 보하단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철근 사이에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이러면 철근 사이를 통해서도 이렇게 균열이 관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철근이 하나 있는 쪽이라면 이쪽 피복보다는 이쪽이 짧잖아.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부착 실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콘 형태의 파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프리팅 형태로 이런 아주 티피컬한 부착 파괴의 이 파괴 양상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하이라이트를 하면 부착 파괴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철근 콘크리트 간 부착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 철근 주위 콘크리트의 종방향 쪼갰, 철근 이용돌기 전면부의 콘크리트 파쇄, 이용돌기 사이에 원통형 쐐기 콘크리트의 전단 파괴 등 이를 조합으로 인해서 파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형철근과 콘크리트 피복으로 인한 일반 부에서의 부착 파괴는 다음과 같이 종방향 쪼개므로, 또 쪼개미라는 것은 부착 응력이 큰 부분부터 국부적으로 발생해서 점차적으로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거 설명을 이미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사성분의 힘, radial force는 철근을 둘러싼 콘크리트의 원주 방향으로 작용하는 인장력의 합이고, 이 힘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가장 약한 면 쪼갰 발생하고, 쪼갰 균열은 철근의 간격,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철근의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 하면 뭐뭐 생각나? 혹시 CCTV 생각나? 피복 두께를 갖춰야 되는 이유, 내가 CCT 불 이렇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라고만 생각하면 성공입니다.